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스가 제가 오면서 사실 몇 가지 뉴스 좀 속보를 가지고 오려고 네. 택시 안에서 열심히 좀 정리했는데 네네네. 예, 와서 이제 조금 지금 정리를 하고 전쟁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가 많이 들어오고 네, 있죠. 전쟁도 지금 실시간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나이키 실적 발표가 또 장이 끝나고 나서 나이키. 네, 그 나이키도 우리가 한번은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봐야죠. CEO 바뀌고 예, 이제. 하여튼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예, 바로 뭐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예, 한번 보시게 되면 October is 악토버? 악토버. 약간 미국 유학파 아니에요? 저- 악토버라고 할 올해 거예요? 악토버. 오, 어떻게 읽죠? 악토버. 악토버. 예. 약간 혀를 굴려줘야죠. 불러야 되는데 예. 참. 그래서 generally 업토보다. 악토버는 generally 업토보다. 업토보다. 아,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말장난치네요. 예. 제가 이제 미국 한 10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정도 발음은 진짜 10년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자카르타에 제가 자카르타 1년 가서 이게 다 망쳐놨어. 망했어. 예. 인도네시아 사람. 마지막에 자카르타 있었어요? 마지막에. 걔네들이 저의 그 자카르타가 9년을 잘못됐네. 망쳐놨어요. 예. 그래서 서부 영어 좀 쓸 수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동남아시아식이 그쵸? 돼가지고 제가.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자 10월은 보통 이제 상승하는 달이다라고 해서 이 앞에 스펠링 O를 이제 U로 바꾸면서 October. 예, 악토벌은 이제 업토보다, 그러니까 업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10월에 사서 뭐 5월에 팔아라, 4월에 팔아라, 그쵸.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사실 우리가 좀 잊고 있었는데 또는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요게 좀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월은 늘 통계적으로 예, 좋은 해였다. 예, 늘 좋게 시작을 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제외하고 예,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니까 오늘 남은 이제 4분기 동안에 우리가 조금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최근에 중동에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거나 물론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쵸. 거의 뭐 전시 상황이고 전쟁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늘. 예. 근데 만약에 이번 10월 초쯤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거린다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살 아닐까. 기회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뭐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사실 지금 금리 인하 50bp 이후로 경기 침체는 안 올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 우리가 좀 급한 것 같아요. 빨리 금리 인하했으니까 막 시장이 막 미친 듯이 솟구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느낌이 드니까 약간 네.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자 그리고 뭐 대선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은 늘 괜찮았다라는 오늘 요 주제로 왜냐하면 4분기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네. 예 그래서 뒤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사실 증시 대표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대표적인 오늘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볼 예정이고요. 사실 중동 전쟁이 좀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0.41%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1.53%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락을 또 보여줬고 S&P 500도 0.93%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1.36%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장이 시작되고 나서 쭉쭉쭉쭉 내려왔어요. 근데 일부 러셀 2000 지수들의 일부 종목들은 좀 버텼습니다. 사실 초반에 좀 버텼는데 나스닥에 있는 우리 큰 형님들이 테크들. 예, 큰 형님들도 좀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는 뭐 중국 관련 주식들도 잘 버텼습니다. 어제 뭐 알리바바도 뭐 2%대 넘는 상승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게 되면서 제가 장 막판에는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제가 업데이트를 못 하긴 했는데 장 중반까지는 뭐 중국 관련 주식들도 잘 뭐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그리고 이제 중동 관련된 이야기들 때문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에너지 섹터가 환하게 좀 웃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또 이제 방산주들. 네. 그러니까 방산주와 에너지주들 빼고는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또 재미가 없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산주와 에너지주는 당연히 중동 전쟁에 대해서 우려감이 워낙 시장에서 또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니, 같고요. 월요일에 국장에서 방산 테마주들이 막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 큰 종목 말고 네. 빅텍, 스페코. 음. 뭐지? 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바로- 그때도 약간 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불안불안하고 네. 누구 수장 뭐 사망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 사실 헤즈볼라 수장이 사망을 하고 네. 뭐 그
수장을 대체하려고 하는 지도자도 사망이 되고, 네, 2인자도 사망.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지도자를 표적 삼고 사망이 되다 보니까 네. 이란에서는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거의 반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그쵸, 상태였는데, 이미 예고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격도 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뭐 장기전은 또 갈 것 같아요. 러시아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처럼 장기전은 갈 것 같은데, 뭐 유가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중동 전쟁에 대해서는 유가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일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일부 좀 변동성이 일어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에 큰 조정이 있다면 이번 뭐 계절성도 있고 뭐 대선이라는 이슈도 있고 뭐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은 우리가 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애플이 어제 또 2.91%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는 못했지만 내년에 이제 아이폰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 SE 모델이고요. 네. 아이패드도 이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런 뉴스는 크게 뭐 작용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아니 보시면 될 것 16이 같아요.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미 네. 약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내년에 이제 이러면서 아이패드나 이렇게 이런 하는 것들도 거예요? 내놓겠다. 자, 그런 게 있고 또 테슬라 하게 되면은 10월 10일 날 네. 예, 또 로보택시가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사실 예전 같으면 카운트다운 하듯이 자 이제 9일 남았다. 네. 로보택시에 대해서 막 전망치가 쏟아져 나오고 어. 뭐 7일 남았다. 전망치 어. 쏟아져 나오고 했는데 이번 테슬라 로보택시는 조용해요?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지금. 그래요? 예, 이제 10월 2일인데 10월 8일이면 한 8일 정도 남았잖아요. 아마 오늘 그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예정이 한 그렇죠, 10월 그렇죠. 2일 정도 예, 맞아요. 예, 월 초에 이제 분기 끝나면 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거의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그 저항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고점의 저항선에 한번 터치를 한 후에 다시 좀 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입 시점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 S&P 500도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약간은 고점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네.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팩트 자료를 보게 되면 이번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의 전망치들이 대폭 하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을 봤을 때 일부 좀 조정을 주는 그러한 구간이 아닐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네. 하필이면 중동 전쟁이 또 여기에 또 어떤 트리거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와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금리, 유가 뭐 전부 다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됐다.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됐다. 자, 이런 뉴스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4.73%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큰 어떤 자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WTI 기준으로 70.3달러, 예, 3.23%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상승처럼 보이진 않지만 바닥 대비해서 그래도 크게 또 70달러를 다시 또 탈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빠져요? 비트코인 100% 최근에 제가 샀잖아요. 투자한 거 소문났어요? 다 소문났죠. 블룸버그 기자도 분도 보시는데. 비트코인 최근에 지금 일봉으로 보니까 4거래일째 빠지네요. 그래, 공시- 코인베이스도 많이 빠졌어요. 공시했더니 바로 빠지네요.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예, 공시하면 안 여관글이 되죠. 과연 저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예. 자, 20년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기업별 소식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섹터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섹터, 방산 섹터.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개로 좀 쪼개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가서 제가 나이키 실적 발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 사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서 3%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회사,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방위 관련 방위 섹터도 당연히 에너지 섹터 지금 전쟁 관련해서도 지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 섹터들도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임박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면서 방산 섹터들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아마 이러한 쪽으로
많이 좀 자극적으로 그쵸. 움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는데 물론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네. 오르면 팔고 예, 그쵸. 이러한 뭐 단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월트 지든인데요. 자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아웃퍼폼에서 마켓 퍼폼, 그러니까 시장 성과 수준으로 투자 의견을 낮춘 거죠. 예, 투자 의견을 낮추다 보니까 주가가 또 2.2%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뭐 투자 의견 낮추고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고 그런 것에 크게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예, 이러한 그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업별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나이키 실적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좀 하락해요. 하락하고 있죠. 지금 몇 퍼센트 하락하고 있어요? 나이키가 네. 아까 제가 봤을 때 3%였는데 지금은 나이키의 주가 7%나 하락하네요. 7% 하락하고 있어요. 예. 일단 뭐 나이키를 지금 한번 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로 네.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미스한 부분이 미스한 한 부분이 5군데 있죠. 보여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예, 매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4%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올해 예상치 대비해서는 0.5%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나이키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괄호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 마이너스 11%각 분야입니다. 네. 지금 북미에서는 마이너스 11%, 그리고 뭐 유럽에서는 뭐 마이너스 12.9%, 중국에서 마이너스 4%.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아시아, 이제 동남아시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발이죠, 신발. 풋웨어. 예, 풋웨어. 신발이 거의 대부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뭐 애플로 치면 아이폰 수준이잖아요. 네. 나이키에서 이제 신발 이쪽인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4%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0.9%또 미스를 하다 보니까 다른 뭐 지역별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빠졌지만은 예상치를 그래도 상회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중국도 사실 많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뭐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신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면 이게 정말 가장 큰 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빌 에크먼이 지난 이제 이제 13F 예, 그때서 나이키를 한 2.2% 비중으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주면서 네. 시장에 대한 관심도 또는 이제 뭐 나이키에 좀 바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일부 뭐 조정이 좀 주고 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사실 나이키가 조금씩 올라가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조금 일부 되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근데 그로스 마진이 엄청 늘었어요. 뭔가 감원도 하고 맞아요. 허리 좀 졸라맸잖아요. 맞아요. 예, 그 그래서 효과가 있긴 한데 음. 다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예,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CEO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먼저 또 나왔습니다. 좀 네. 멘트를 먼저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엇 힐이라는 예전에 그 나이키의 DNA를 그대로 소유하고 계신 네. 예, 32년 동안 나이키에서 몸을 담아셨던 그분이 이제 앞으로 나이키의 다음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활력을 지금 얻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엇 힐 같은 경우에는 10월 14일부터 CEO로 또는 사장 겸 CEO로 임명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발표됐던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투자자의 날을 연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시장에서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의 날은 연기가 됐고, 그리고 나이키가 지금 현재 뭐 전반적으로 디지털 부분에서도 20% 좀 감소를 했지만 나이키 매장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20% 감소했다. 하지만 매장에서는 좀 1%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상쇄가 됐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자체적으로 좀 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출 총이익 개선이 제품 비용 절감, 창고 물류 절감, 그리고 전략적 가격 책정 조치로 인해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좀 희망 섞인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 나온 나이키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할 만하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군에서 신는 브랜드는 거의 이제 국산 제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조달청에서 나오는 그 군 수급품 내용을 보니까 나이키도 들어가 있대요, 이제. 군 수급품이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운동화 같은 거를 이제 배급해 주잖아요. 거기에 나이키 브랜드가 들어간대. 예전에는 뭐 국산 브랜드 뭐 프로스펙스 뭐 이런 거를 주로 맞아요. 했다라는 걸로 제가 정말 과거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어.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영향 있을까요? 나이키가 군 실적에 수물품에다가 납품한다. 물품이 들어간다. 뭐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 뭐 모르겠고. 이미지가 좋아진 거겠죠? 뭐 자, 나이키니까 우리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사실. 진짜 뭐. 예, 아니 MZ 세대들이고. 나이키 좋아하니까. 네, 20대에서 30대 많이 사이에 싸졌나 봐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가려면 또 저렴한 고급할 정도면. 제품들로 들어갈 테니까. 재고가 좀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다. 어쨌든 예, 수요가 지금 좋지 않은데 우리나라 군에서는 이 나이키 제품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향후 실적에 또 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또 있나요? 또 뭐 기업별 다음 소식? 데이터인데 같은 네. 겁니다. 같은 데이터인데요.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데이터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네. EPS는 그래도 시장 예상치에서 빨간불은 들어왔다. 하지만 매출이 꺾였다. 자, 요 정도 녹색불, 빨간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 또는 뭐 매장 관련해서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 매출을 이제 다 하나하나 쪼갠 겁니다. 네, 그래서 컨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5%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또 마이너스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여전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뭐 대륙별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네. 그리고 그 뭐 신발 또는 어페럴 또는 여러 가지 그 부품 또 가방이나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 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네.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이퀴먼트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올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7빌리언 정도 되는 아주 큰 비중이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이 조금 꺾였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데이터는 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 중인 시장에 대한 데이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시장 데이터를 한번 좀 볼 텐데요. 이건 오늘 무슨 얘기냐. 오늘 이렇게 하락했는데 올타임 하이를 왜 갖고 나오냐. 이렇게 네.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제가 9월 30일 그러니까 3분기까지의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와 봤어요. 3분기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고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는 몰랐지만 네.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43번 정도 찍었습니다. S&P 500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뭐 사실 2020년 33번 찍었고요. 그리고 2021년 70번 찍었던 아마 그때 3프로 TV를 보셨던 분들은 이게 75번을 75냐 뭐 80이냐 우리 80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왔었던 그런 시절인데 2년 동안 좀 쉬고 나서 다시 43번 엄청나게 좋은 시장을 우리는 지금 목격을 하고 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또는 4분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 모멘텀은 그래도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변동성은 오히려 잘 이용해 보면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S&P 500은 이미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상승률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가 있는데 뭐 지난 뭐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모멘텀이 좀 이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부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늘 기대되는 4분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높지만 우리가 확률적으로 상승할 것이냐라는 확률이 더 높은 것도 맞아요. 4분기가 늘. 네. 그래서 늘 우리가 퀀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통계 자료 또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10월에 사라 또는 4분기가 우리가 매수의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늘 통계는 그래도 늘 비슷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죠. 195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있었던 통계고 물론 올해는 또 틀릴 수 있지. 이게 대선이 있던 해 또 변수는 없었을까도 대선이 싶어요. 있었을 때가 더 좋았어요. 더 좋았다. 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요즘에 대선에 관련해서 안 갖고 나오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나와서 예, 그래서 이번에 4분기가 시작되고 뭐 대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늘 과거로 봤을 땐 좋았다. 네. 하지만 그 블랙락 CEO가 이제 레리 핑크 예, 그분께서 요번에 대선이 있는 해인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대선이 있는 해가 늘 좋았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아, 나는 내가 이 그렇군요. 업계에 있으면서 오, 난 그렇게 뭐 좋다고 느끼지 않는다. 항상 변하는 건 없다. 항상 좋아서 그런가요? 볼 수도 있어. 항상 우상향이니까. 본인은 더 예. 항상 좋은 걸 느꼈으니까 네네네. 그럴 수 있는데 큰 변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뭐 인터뷰 중에 한번 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한 이틀 전인가 예, 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데이터적으로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기대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자,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어찌 보면은 가장 최근 데이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10월 달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좋지 않았던 달도 있어요. 분명. 하지만 해도 좋았던 있죠. 예, 좋지 않았던 해죠. 예. 좋지 않았던 해가 있고 좋았던 해가 있고 네. 2009년부터 쭉 오게 되면 작년은 뭐 좋지 않았다. 하지만 뭐 2022년 좋았고 2021년 좋았고 자, 이러한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가 좋을까? 좋지 않을까? 라고 봤을 때는 뭐 모른다. 사실 모르겠지만 보니까 10년 사이에 예. 연속적으로 안 좋았던 해는 없었네요. 아, 그래요? 오. 그 봐봐요. 어, 좋았다, 예리합니다. 안 좋았다, 예.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데 이제 핑퐁핑퐁. 그럼 예. 이제 올해는 좋아야죠. 예. 그래서 뭐 이러한 해가 있고 오른쪽 보게 되면은 지금 5월부터 6월, 7월, 8월 쭉 좋았어요. 오. 사실. 예, 그러니까 이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근데 저는 사실 10월이 아니라 11월 보세요. 11월. 와. 11월은 2009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두 해를 빼고 두 해도 근데 마이너스 0.49%예요. 그리고 2021년 정말 뭐 좋지 않았던 해잖아요. 이때 네. 어찌 보면. 예. 근데 뭐 물론 이제 좀 회복을 하는 해죠. 회복을 하는 해였지만 마이너스 1.03% 그러니까 뭐 정말 소폭 조정을 줬던 그런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작년 2023년은 8% 올랐어요. 지금 예. 그냥 약간 홀짝 게임 하는 느낌이에요. 예, 어. 이걸 데이터를 보면서 예. 과연 이번에는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홀짝 게임에 대한 우리가 좀 승부수를 그렇죠. 어디로 던질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 예. 같은데. 자, 녹색인지 빨간색인지 여러분 고르시면 지나가야 됩니다. 알죠, 지나가야. 예, 배팅을 하셔야죠, 이제. 이런 통계도 있더라라는 예.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시장에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잖아요. 실적 데이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적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이번 4분기 이제 이번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지금 팩트셋에서는 네. 조금 예상하고 있는가 아마 똑같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한 번쯤 다시 좀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상승할 것이다. 매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S&P 500에서 근데 최근에 4.8%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섹터별로 보게 되면 테크주들은 최근에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조금 올라가지만 네. 전반적인 섹터들이 전부 다 또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빅테크 위주의 그러한 그래도 견고한 그런 어떤 매출 성장은 좀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시장 예상치가 또 있잖아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이것을 아웃퍼폼 할 것인가 또는 비트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적 발표가 점점 오면서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은 우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이익 성장, 어닝 부분인데 이게 6월 30일 같은 경우는 7.8%를 예상을 했어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4.6%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폭의 하락이잖아요. 예, 너무나도 큰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큰 폭의 정말 하향 조정이 됐다. 엄청난 하향 조정을 한 그런 모습이고 기술주만 네, 조금 상향 조정이 된 아주 소폭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10월 11일, 12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실적 발표 기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향후에 S&P 500에 대한 목표 네. 지수를 좀 낮추거나 올리거나 그런 게 좀 변화가 있나요? 지금 사실 뭐 올타임 하이가 43번이다. 네. 네, 이렇게 뭐 좋은 랠리를 보여줬고 오늘 물론 조정이 좀 있었지만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도대체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여전히 올해의 S&P 500의 목표가를 5,600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요. 지금의 랠리 상황에서 상향 조정을 할 법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남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남았고, 4분기가 어떻게 될지에도 이제 많은 이제 IB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S&P 500의 목표치는 5,600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5,600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골드만삭스가 보고 있는 S&P 500의 방향은 일부 좀 조정을 준 후에 연말이 끝나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그러한 흐름이고, 하지만 이제 EPS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241달러에서 256달러까지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러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4분기가 뭐 골드만삭스는 뭐 그렇게 크게 어떤 반등세를 보일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상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연말에는 그렇게 크게 S&P 500에 대해서 조정을 하지 않거든요. 사실 네. 연초에 많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태양광?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2개가 있는데, 이 태양광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지나가다가 그냥 가지고 나올까 말까 제가 고민하다가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신재생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고, 지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스 정부가 출범이 된다면 이제 신재생 또는 뭐 여러 가지 친환경에 관련된 에너지 이런 정책들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의 이 태양광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를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에요. 전 세계 에너지의 28%를 커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원전에 관련해서도 다시 백투 원전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유럽에서도 프랑스에서도 특히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전을 다시 우리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에너지는 원전과 또는 신재생, 특히나 친환경 관련된 이러한 부분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99% 이상이 태양광이 차지할 것으로 몇 시간 전에 트윗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뭘 보고 있냐면 위에 있는 요걸 보고 나서 요 트윗을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라 파워가 growing super fast.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올 모든 이제 에너지 관련돼서는 99% 이상이 솔라 에너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이제 이분께서는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진심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지금 전기차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도 지금 뭐 지속적으로 AI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ESS 사업도 그렇죠. 열심히 하고. ESS 사업도 뭐 가장 진심으로 하고 있는 네. 그런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태양광까지 이렇게 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전쟁 이슈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에 유가가 좀 급등을 했다라는 네. 소식이 있는데요. 사실 요 뉴스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유가가 지금 한 3% 거의 4% 가까이 급등했더라고요. 지금 저기 보면 2%라고 하는데 예. 더 올라서 지금 WTI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70달러 넘었어요 또. 네. 지금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뭐 이란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지금 수장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사망했죠. 예, 헤즈볼라 수장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 지금 방공망을 또 준비하겠다, 또는 이제 뭐
대응하겠다. 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반격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이 발표를 먼저 백악관 측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부적인 어떤 정보가 좀 있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뭐 로이터와 뭐 CNN 방송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사실을 공개를 했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큰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변인이 지금 이스라엘의 공중방어 시스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 그에 따른 반격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뭐 일부 뭐 이제 뭐 긴장이 고조되니까 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가에 관련돼서 좀 시장이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사실 사우디도 증산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죠. 일부 뭐 리비아나 일부의 중동 나라들이 좀 증산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이런 공격 때문에 그 증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좀 있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오페 플러스에서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유가가 사실 큰 변동성을 좀 줄 가능성이 좀 크다. 앞으로도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 또 유가가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세력들도 유가의 어떠한 상승에 베팅을 하는 그런 이제 자금들도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부 그러한 자금으로 인해서 뭐 변동성이 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전쟁 관련한 이슈가 과연 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또 약간 기대감을 갖게 했던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약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싶습니다. 속보가 몇 가지가 네. 보면 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250발 발사를 했답니다. 아, 예. 또요? 예. 추가적으로? 네, 이 250발을 사이에? 발사를 했고, 이게 뭐 조금 몇 시간 되긴 했는데, 이러한 이제 미사일 발사 때문에 뭐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던 것 같고요. 네. 예.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또 거의 방공 지금, 시스템 하겠다, 뭐 대응하겠다, 반격하겠다. 네. 이스라엘 측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중동 불안이 사실 없었던 이슈가 아니고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뭐 서로 공격을 시작하고 수장을 사망시키게 함으로 인해서 더 격화되는 거잖아요. 격화가 됐는데 네. 저는 사실 이번 이슈는 약간의 좀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인 단기적인 하락은 야기를 있지만, 시킬 수는 있겠지만 예,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또 하나 뉴스가 좀 나왔는데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자 미국 동남부 지역의 항구가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했죠. 10월 1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지금 오늘부터 이제 파업이 시작됐어요. 네. 근데 이 파업의 손실 규모가 한 6조 원 정도 된대요. 하루 6조 원. 하루 6조. 하루 6조 원인데 지금 이 파업 때문에 과거 볼티모어 교량이 붕괴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분야가 자동차 분야였어요. 네. 왜냐하면 볼티모어 항구가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허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의 대란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동남부 지역의 항구 파업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나왔던 뉴스가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큰 어떤 물량에 대해서 이 비만 치료제를 운반하는 여러 이제 운반 뭐 물류 회사들이나 이러한 회사들이나 또는 이 회사 자체 뭐 예를 들면 뭐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에서 일부 발표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중요한 의료 기기들, 약물 성분들 이런 부분이 지금 이 노조원의 파업 통해 가지고 완전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항공 화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파업하는 그 바람에 항공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공급망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 먼저 터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제 파업하는 이제 노조죠. 노조와 국제 항만 노동자 협회가 지금 이 뭐죠? 요 안에 있는 해운사들 또는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보고 있었는데 네. 이미 이제 협상 타결이 좀 안 됐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항구
그 협회와 이 노동자 협회가 같이 이제 협상 타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파업을 좀 돌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아마 좀 장기화될 경우에는 큰 공무만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근데 이게 지금 1977년 이후로 47년 만에 네. 자 이러한 엄청난 대규모 파업이 진행이 됐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대규모 파업의 근원은 베이스는 뭐냐면 코로나 때 이 해운사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는데 그쵸. 자기네들은 그런 수혜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참다가 이번에 대규모 파업을 한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조원 파업의 인원이 4만 5천 명 예, 가입돼 있네요. 예, 4만 5천 명이 가입됐는데 지금 현재 2만 5천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절반 합니다. 넘게. 예, 저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또 전쟁 관련 이슈도 그렇고 파업도 그렇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예. 많이 전달되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안의 가이던스를 철회하고 11월에 예정돼 있는 그 투자자의 날 그런 행사도 미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뭔가 극적인 그런 반전과 쇄신을 위해서 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이키 관련한 내용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